매일같이 전달해드리고 있는 이 피프티 사태인데요. 그럼에도 이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뜨거움이 여름처럼 가라앉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유튜버들도 이 사태를 집중 조명하여 연일 영상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영상이 쏟아질 만큼 이 피프티 사태 정말 할 이야기들이 대중들도 시청자분들도 또 본인들도 이 피프티 멤버 본인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면요. 약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영하는 바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방송 프로그램을 두고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말이 나왔느냐? 누구의 날개를 꺾었는가? 요게 지금 이 피프티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제목이었단 말이죠.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이 중립을 지키는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방송 제목을 보면 누가 피프티 날개를 꺾었나? 즉 피프티 사태보다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일 씨에 대한 쟁점이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는요 안성일 씨 그리고 더기버스의 백이사 사실 이쪽은요 애시당초 드러나 있는 정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대중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들은 이미 낙인이 찍혀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스라이팅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도와준 대표님을 직접 형사 고발하고서 이렇게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멤버들에 대한 피프티 원년 멤버들에 대한 분노가 역대급으로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더군다나 이들이 발표한 입장문은요, 이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가진 대중들에게 그야말로 더 큰 분노를 야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이들의 이런 행동은요, 아마 자신들의 계획 속에선 조금이나마 대중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에서 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기대심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말았죠. 그야말로 그 분노의 수치가 하늘을 찢고 있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올라오죠. 우리 행복했잖아. 추, 피프티, 홍지윤. 자, 이 세 가수의 공통점은요. 바로 이전 소속사와의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기사를 읽어보면 피프티 멤버들의 자필 입장문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간다. 사실 많은 대중들이 바라보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이 피프티 멤버들은 영원히 전홍준 대표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만이 아니라 쭉 내려보면 트로트 가수인 홍지윤 씨 역시 전 소속사와 끝났다라는 주장의 홍지윤 씨와 전속 계약 종료 아니다라고 외치는 전 소속사. 이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과 유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고소의 내용은 똑같아요. 팬카페 매니저를 고소했고 지원 의무를 위반했고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결국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인용을 받아냈죠. 이 홍지윤 씨의 사례가 피프티 멤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고 가처분에서 승소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쭉 내려보면요. 이 홍지윤 씨 가처분 신청에서는 인용이 됐지만 자, 보이시죠?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전 소속사에서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계속하여 이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더불어서 블랙베리 소속사를 상대로 승소를 했습니다. 자, 이 추라는 걸그룹 멤버 역시 소속사와 분쟁을 시작했을 때 많은 대중들이 등을 돌리고 추라는 멤버에게 지탄을 보냈지만 결국 승소를 하면서 여론은 반전이 됐습니다. 자, 바로 이틀 전 이 추라는 걸그룹의 멤버가 승전보를 알렸죠. 결국 블랙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전속 계약의 효력이 상실됐고요. 전 소속사의 족쇄까지 풀게 되었죠.
물론 이 그룹을 떠난 멤버는요, 다른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라는 멤버, 팬분들께 부끄러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입장을 밝혔고, 자신의 이 소송에 대하여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멤버와 피프티 멤버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추라는 멤버는요, 오히려 언론사들, 대중들조차 굉장히 많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2021년부터 수익 정산을 놓고 전 소속사와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형 기획사가 아니었고 사실 피프티와 비슷해요. 작은 기획사였지만 이례적으로 미국 빌보드 112위를 차지하면서 어찌 보면 피프티보다 앞선 원조 중소들의 기적으로 통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멤버들의 숫자도 이렇게 많았어요. 자, 그런데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왜냐면 이 멤버 추가 스텝에게 폭언했다라는 이유로 소속사에서 퇴출시켰거든요. 그런데 추는 당당했습니다. 팬분들에게 나는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소송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추라는 멤버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고 소송 비용 역시 소속사가 전액 부담한다. 결론은 이렇게 난 겁니다. 추라는 멤버가 폭언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소속사가 이 멤버를 퇴출시켰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런 소속사의 입장에서 많은 대중들은요, 갈팡질팡했습니다. 정말 추라는 멤버가 갑질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부터, 하지만 이 멤버는 단단한 심정으로 계속 공방을 이어왔고 결국 소속사에서 승소를 하게 됐죠. 그런데 보세요. 순서가 다릅니다. 이 멤버는요,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소속사에서 나가라! 그리고 거짓으로 점칠된 이야기로 굉장히 피해를 줬죠. 그런데 피프티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이 나가라! 라고 했나요? 아니죠. 돌아와라. 그렇게 돌아오라고 간곡한 요청을 수개월 동안 카카오톡을 읽고 씹히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하여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이들은 뒤통수만이 아니라 앞통수마저 가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입장문과 형사고발을 통해 전홍준 대표님과 그저 갈라서고 싶다가 아니라 아예 범법자라고 명명을 했죠. 아예 그냥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사태이죠. 근데 제가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멤버들이 발에 불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과 나아가서는 이 멤버들의 목소리가 중요치 않게 된 현상, 즉 사브리나 카펜터라는 가수를 통하여 신규 앨범을 발매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멤버들의 가족까지 입을 열게 된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래도 이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 입장문에 나온 것처럼 확실한 팩트라던가 확실한 근거라던가 자료 없이 그저 감정에 호소한 이들의 주장만으로 끝날 이야기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태를 보고 대중들은 어떨까요? 오해와 비난, 참담하다, 밝혀내야 하는 진실이 있다 라고 말했던 이 입장문에 댓글 보실까요? 그니까 왜 일집 말아먹었을 땐 안 보이던 진실이 소속사에서 홍보자라고 대박이 나니까 보이냐? 뇌가 있는 거냐? 기존 관행이나 부조리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매달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트레이닝을 받고 숙소를 제공받고 수십억을 들여 앨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배분이든 정상이든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해야지. 변호사를 앞세우고 숙소를 나가면 끝이냐? 어떻게 SM보다도 못하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와 잘못 알려진 사실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언론 인터뷰를 해라. 너희들을 취재하고 싶어하는 유튜브 기자들 너무나 많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목조목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오해고 한번 해명을 하기 바란다. 배은망덕하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회사 지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니고 일개 소속 가수가
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쓰든 말든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너희가 낸 수익이라고 너희에게 전부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 정산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지. 나머지 수익, 투자금 경영 어떻게 쓰든 도대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냐. 참 굉장한 비난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비슷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속사가 너희들에게 못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앨범이 뜨자마자 통수를 치고 나갈 수 있냐. 그런데 그것이 억울하다? 그러면 조목조목 해명하길 바란다. 하지만 감정에 호소한 입장물만을 발표했을 뿐이죠. 결국 이렇습니다. 이 오해와 비난에 참담하다라고 했던 피프티 멤버들은요.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비난을 자신들이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입장문과 형사고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프티 멤버들의 결정타인 바로 이 기사. 피프티 지우기, 어트랙트, 사브리나 카펜터 버전, 큐피드 공개. 이게 바로 어제 공개가 되면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멤버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찌됐건 피프티 그룹에 대한 우리의 권한, 권리, 큐피드라는 노래 우리가 불렀으니까 공방이 있건 말건 소송이 2, 3년 걸리니 그 사이에 우리들은 저작권료를 계속 벌어들이면 되는 거고 설사 손해배상 얘기 나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갚고도 남는다. 뭐 이런 계산을 했을지 모른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죠? 더 유명한 해외 가수인 사브리나 카펜터와의 새로운 신규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멤버들이 정말 우리들을 지워버리려는 거구나. 우리들을 완벽하게 손절했구나라는 판단. 사실 이건 뭐 자신들이 야기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 해지해주면 만나주겠다라는 망발을 한 것이 바로 이 멤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손절에 저런 민감한 반응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라고 점철되고 있죠. 바로 자신들의 노래, 자신들의 그룹명이 자신들만이 삭제가 된 채 더 유명하며 문제없이 운영될까봐 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을 범죄자라 했고 형사고발을 했고 억울하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 샤브리나 카펜터의 노래가요. 전 세계의 수억 명이 이용하는 음원 플랫폼이죠. 바로 스포티파이에서 벌써 200만 스트리밍 횟수를 올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플레이리스트까지 올라갔어요. 아시다시피 이 독특한 스포티파이 이용하시는 우리나라 이용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음원 플랫폼은 우리나라 음원 플랫폼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원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뭐 차트라던가 그런 순서대로 나오는 음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음원을 추천해 주는데 벌써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으면 이 공식 플레이리스트에 벌써 올라갔고 벌써 2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해냈습니다. 이거 모르긴 몰라도 피프티 멤버들 체크 안 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체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태를 우려하여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입장문 발표와 형사고발을 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전홍준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니다입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밝힌 영상의 내용을 통해 보면 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많이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브리나 카펜터라는 가수와 협업을 한 것도 이 전홍준 대표님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미국 활동, 해외 활동 얼마든지 더해 나가면서 대박 낼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던 이 전홍준 대표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가만히 있자니 피프티라는 그룹도 다운되죠. 나아가서는 이 큐피드라는 노래도 어떻습니까?
점차 대중들에게 잊혀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표님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그룹명과 이 노래가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진호 유튜버의 말을 빌려보면 전홍준 대표님은 피프티 멤버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노래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브리나 카펜터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콜라보 협업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대표님을 결국에는 이 멤버들이 그냥 발로 뻥 차버린 셈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이 사태를 억울해하고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본인들 뿐입니다. 많은 대중들과 많은 언론사들, 많은 유튜버들조차도요. 이들의 입장보단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에 더욱더 큰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억울해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왜 본인들이 억울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잘 고민해 본다면 왜 전홍준 대표님에게 많은 여론이 쏠릴 수밖에 없는지 그 정확한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태에서 멤버들이 할 수 있는 건요. 글쎄요. 선택지가 이제는 거의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선택지 무엇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필 입장문 있지 않습니까? 이 자필 입장문 멤버들 중에 세나라는 멤버 또는 시오라는 멤버 둘 중에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건 멤버 중에 한 명이 적은 자필 입장문이 맞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이 세나의 엄마라고 하시는 분이 확인을 해줬다라는 글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서 세나 어머니라는 분에게 확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세나 엄마라고 하는 분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적은 게 맞다. 또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렇게 트위터에서도 확인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글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손편지는 또 이 세나라는 멤버의 엄마가 확인을 해 줬다라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이 부모님들 상표권 60개를 출원하고 이 손편지가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는 이 과정 중에 멤버들에게 정말 진정한 조언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의 비판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적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적어줬을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확실히 멤버 중에 한 명이 적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확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런 입장문도 참 진품 여부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내용 자체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피프티 멤버들의 이 형사 고발과 입장문 파문이 정말 엄청나게 들끓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까지. 자,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안성일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연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 내용일지, 아니면 나아가 전홍준 대표님과의 어트랙트사와의 소송전에서 유리한 이야기일지 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번 고발 사태 얼마나 심각한지 연일 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정치 뉴스도 이 정도로 매일 이야기들이 까도까도 쏟아질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대중들과 누리꾼들의 반응은요 많이 뒤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등 돌렸다. 그나마 남아있었던 피프티 멤버들의 팬덤조차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번 입장문을 보니 어떤 의도로 전홍준 대표님과 연을 끊겠다라고 선언했는지 너무나 잘 알겠다. 이런 반응들이 너무나 실시간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프티 사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혹시나, 혹여나, 설마 하던 이런 마음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마지막 결정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이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방영이 되니 사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피프티 사태는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정말 전홍준 대표님의 배임, 형사 고발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이 전부 다 요번 전홍준 대표님과의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뉴스 방송에서 이 한 변호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계약이 유지가 되려면 그 전제가 서로가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멤버들이 소속사를 고발했다라는 것은 우선 이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신뢰가 결국 깨졌다라고 보여진다. 결국 가처분이 인정이 안 돼도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인들도요, 이번 피프티 사태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한간에서는 정말 전홍준 대표님에게 일말의 잘못이 있지 않겠나,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글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들을 놓고 살펴봤을 때는 전홍준 대표님의 잘못보단 피프티 멤버들과 안성일 씨의 짜고 친 고스톱이다라는 반응이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 피프티 멤버들이 공개한 이 입장문, 여기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어져 있다.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어쨌건 이 멤버들의 이번 사태, 글쎄요, 여론이 너무나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멤버들의 입장문, 사실 팬덤이 정말 거대하고 이들을 정말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면 이 임시적으로 만든 피프티 멤버들의 이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를 보세요. 고작 2,600명이 넘습니다. 한 26,000명 정도는 이 계정을 팔로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팔로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만큼 대중들의 반응이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 차갑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을 응원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면 저 팔로워 숫자 엄청나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그러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심지어 이 전홍준 대표님의 배임건에 대해서도 참 이야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정말 이 똑똑한 한 누리꾼이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모든 게 설명이 된다라고 살펴져요. 왜 제가 이 배임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이 마지막으로 취하고 있는 최후의 몸부림이 바로 이 전홍준 대표님의 배임 사건 때문입니다. 굉장히 맥락은 간단해요. 이 인터파크에 60억 원 성급금 투자를 스타크루 ENT에서 받았고, 이것을 60억 성급금의 환급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음반 수익 중 성급금 20억 원을 바로 올해 2023년 6월 달에 인터파크사에 상환을 합니다. 60억 받고 20억을 상환한 거예요. 근데 이 스타크루 ENT 역시 전홍준 대표님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1인 법인 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전홍준 대표님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았던 60억을 어트랙트에서 피프티 멤버들에게 투자를 했죠. 그리고 계약서의 배우대로 수익금을 정산해서 투자금을 변제하고 손익분기점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을 변제한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60억에 대한 성급금 환급 의무가 이렇게 스타 ENT를 통해서 인터파크로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간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피프티 멤버들이 아니 이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이사가 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먼저 받았던 투자금에 대한 성급금 환급 의무 때문에 20억을 납부했는데 애당초 이 60억이 피프티 너희들을 보고 투자한 금액도 아니고 전홍준 대표를 보고 인터파크에서 투자한 금액이었으며 그 금액을 이 전홍준 대표가 현명하게
너희들에게 투자를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왜 왈가왈가 하느냐. 이 세무를 갚는 과정 중에 자신들의 음반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갚는다? 그게 뭐 어때서요? 물론 이 선급금에 대한 납부를 하면서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수익금 정산을 못 해줄 만큼 세무금이 크거나 많은 금액을 인터파크 측에 먼저 줬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전홍준 대표님은 법원에 이 모든 수익금 정산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 법원에서 뭐라 그랬죠? 문제 없다. 그런데도 너희가 궁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만나서 합의를 봐라. 조정회의를 해라. 그게 조정회부였습니다. 그것이 16일 날 며칠 전에 완전히 종료가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형사고발을 했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굳이 이 법인 자금의 흐름상 이게 배임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이진호 유튜브도 영상에서 말을 했지만 모르겠어요. 인터파크에서 받은 투자금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투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금액을 활용하고 그 중에 또 일부금을 걸그룹들에게 투자하여 음반 제작을 하고 활동 지원을 하다가 이들이 대박이 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상환을 하고 또 이 멤버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주고 이것이 관례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돈 많은 기업들만이 걸그룹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왜 있겠습니까?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그룹이 빵 뜨기만을 바라고 과감히 도전을 하는 거죠. 피프티조차 1집 앨범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대박이 나니 인터파크에서 선급금 20억도 상환했고 이 멤버들에게 정산도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이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하고 정산금에 문제 있다라고 한 건 본인들인데 정작 전홍준 대표님은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법원에 소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임 횡령으로 고발을 했다.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홍준 대표님도 칼같이 손절을 하고 더 이상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사브리나 카펜터라고 하는 해외 가수와 깜놀 협업 음반을 발매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전홍준 대표님 역시 받았던 투자금을 전부 다 반납해야 하고 나아가선 어떻습니까? 지금 저작권협회에서 지급 보류도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피프티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님과의 소송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지금 보류되어 있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될지 모르는 큐피드의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 전홍준 대표님은 땅 파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아까운 음반을 가지고 그냥 썩혀둘 것이 아니라 AEG라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하여 이 유명한 해외 가수의 새 음반을 발매한 거죠. 전홍준 대표님은 이걸로 다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하지만 피프티는 어떨까요? 이 멤버들은 어떻겠습니까? 수입이 있을까요, 지금? 수입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멤버들은 참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참 황당하게도 이 사태를 야기한 것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니라 본인들입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가 되죠. 등 떠밀어서 됐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의견들이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는 더기버스라는 기업의 안성일 씨가 딱 꼬집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드디어 입을 연 피프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목소리였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긴 침묵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보도된 기사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라고 했죠. 여전히 이 사면 초과에 놓인 것처럼 굉장히 위태로웠다라는 이야기를 이 피프티 멤버들이 쏟아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지금 시점일까? 라는 의문점이 여기에서 탁 제시가 됩니다. 왜 지금일까? 피프티는 왜 2달 만에 입장을 냈을까? 자,
지금 자세히 보면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만나 대화를 나눠보라. 일주일의 말미를 재판부에서 줬죠. 그러나 16일 날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어트랙트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피프티 입장에서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입장문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피프티와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 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주장이 과연 무엇일까요? 안성희 씨가 지금껏 학력과 경력을 위조했고 이거마저도 삭제한 채로 거의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안성희 씨가 어떤 목소리를 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16일 날 조정 거부, 17일 입장 표명, 그리고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은 PFT가 2달간 준비한 반전 카드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중립을 지키는 방송으로 유명하지만 이 방송의 여파를 역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왜 계속 진실을 거듭할까? 이 PFT 멤버들은 입장문에 진실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왕관에서는 백이사의 이름인 백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전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그들이 주장해왔던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 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 정신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미비 등에 대한 반복된 주장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납득시키기 위해선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2달 만에 나온 PFT의 입장문에서조차 2달 전 주장에서 전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과연 이들이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자료를 제기할 것인지 계속해서 폭로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팬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문이 아니라 팬들을 향한 호소문에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팬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고마움을 보답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트랙트, 소속사와의 관계를 먼저 청산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읽혀지는 입장문은요. 팬들의 반응이 전혀 호의적이지 않으며 불과 데뷔 반년 만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걸그룹이 그들을 키워낸, 데뷔시킨 소속사를 상대로 반기를 든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시각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PFT의 사태, 그들이 돌아올 자리는 전혀 넉넉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안성희 대표, 해외 유명 제작사와 협업도 논의하던 중 돌연 소속사 대표의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용역 계약을 정리하고 PFT의 향후 활동에서도 손을 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글쎄요. 안성희 씨, 이 같은 이야기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냥 유명 제작사와 협업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템퍼링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고 가수들과 소송전을 벌이니 나는 용역 계약을 정리하고 그냥 손 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오죽했으면 이 멤버들이 아직도 안성희 씨를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황당무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마저 쏟아지고 있으며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심각한 내용이죠. PFT 멤버들의 입장문 속을 살펴보면 백이사 또는 더기버스와 관련된 누군가가 분명히 조언을 준 입장문으로 보여진다. 너무나 언론 플레이를 의식하고 있는 입장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강력하게 계속하여 터져나오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뭔가 확실한 팩트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